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시긴 8강,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취업은 3개 중에 2개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스펙, 자기소개서, 면접. 그 중에 2가지는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그 마지막인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서도 5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의 주안점 역시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방향성이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답이 있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 뭐 기출면접 100선 뭐 이런 거 읽어봤자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뭐 나올지 몰라요. 네. 거기 있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답은 다 내 자기소개서 안에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내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본 다음에 여기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꼽아보고 그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들 혹은 유도 질문이 뭐가 나올지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역으로 유도 질문이 이게 나오겠거니 하고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 들어와라. 그럼 난 준비된 답변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자기소개서에 답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기 전에는 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파일로 갖고 있고 이거를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질문 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럼 도움이 됩니다. 네. 취업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자기소개서를 회사 그 채용 사이트 시스템에 올려놔서 나중에 입력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확인하면 되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반드시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백업해놔야 돼요. 네, 그거 출력해서 매일 분석해야 돼요. 내 자기소개서를. 내가 다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을 하자. 일관성 있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하되 앞으로 나올 질문들, 면접 진행하면서 나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나 방향성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구조화 면접이라는 명맥으로 이루어지는 면접 유형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막 상황 주어지고 이거 선택해봐라 저거 선택해봐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그걸 하나 선택했으면 그 이후에 다른 질문이나 제3의 엉뚱한 질문이 나와도 앞에서 내가 말했던 답변의 흐름이나 가치와 이런 것들과 다 일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근데 면접자 본인 아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라고 막 공격이 들어와요. 일치하지 않으면.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변을 하면 좋은데 진짜 아무리 본인이 유재석급의 말솜씨를 가졌어도 이러면서 막 당황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면접 연습을 할 때는 A, B, C, D 어떤 질문을 받아도 첫 번째 했던 답변을 바로 까먹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놓는 그런 뇌의 작용이라 그럴까요? 메커니즘? 이런 걸 자꾸 습관화 시키십시오.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멘탈 관리예요. 면접은요 사실 면접 자체를 잘 못 봐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서 내 역량을 다 못 보여주고 나오는 게 막 아쉽고 그것 때문에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에 면접은 멘탈 관리를 통해서 자신감 싸움, 기싸움, 심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더라라는 건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를 종이로 걸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팩트예요. 1차에서 서류 종이로 뽑았기 때문에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말 잘하는 그런 유능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종이로 걸렀기 때문에 말에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명씩 우리 조에 딸려와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제끼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물론 내가 제낌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멘탈 관리 차원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가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파이팅 해라라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러니까 1차를 종이로 걸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다. 그러니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만 가고 내 역할에만 충실하자. 그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암시를 하고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 멘탈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압박 면접이 요새는 잘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 싸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요새는 트렌드가 오히려 막 너무 막 친절하게 해줘서 막 황송할 정도의 분위기도 많이 봤어요. 저 면접하면서. 그래서 막 애를 옛날처럼 울리고 오고 막 이런 면접 아니니까 그냥 자신감과 기싸움, 옆 사람과의 심리 싸움에 좀 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또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저만의 팁을 좀 드리면 떨지 않기 위해서 시선 처리를 면접관의 눈을 보지 말고요. 미간이나 인중 쪽을 보세요. 그럼 좀 덜 떨려요. 눈을 안 마주치면. 그리고 말할 때 절대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저는 뭐뭐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끝에 흐리면은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여요. 앞에 아무리 말을 뻔지르르하게 했어도 마무리 멘트가 그렇게 약해버리면요. 내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이 없었다는 걸 내가 드러내는 꼴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끝을 반드시 강렬하게, 씩씩하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혹시 특히 1분 자기소개서 할 때, 1분 자기소개할 때, 막,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PT 면접 같은 경우 앞에 서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럴 때는 너무 막 몸에 경직돼 있고, 온몸에 막 힘을 주고 있으면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양 엄지발가락 쪽에 살짝 힘을 주세요. 그러면은 좀 다리가 덜 떨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면서 나는 떨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습니다. 3개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직 쓰실 분들, 특히 영업관리는 가장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나 그냥 꼭지를 뽑아봤는데요. 영업관리직들은 말하는 어투나 화법, 또 안 더듬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봐요.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영업관리직은 실제로 현장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현장에 현업에서 막 버벅대고 막 떠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말에 대한 외적인 그런 스킬적인 모습들도 좀 많이 메이킹을 해가는 게 직무에 연관이 되니까 그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영업관리직들은 보면 현장에서 만나는 점주들, 사장님들 다 나보다 내가 많거든요. 뭐 지점 안에서 만나는 뭐 보험사 설계사분들 다 나보다 나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을 하는 솜씨도 좀 본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너무 잘해도 탈락한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들어보는 경우 있을 건데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를 너무 잘해서 막 어느 날은 면접 갔는데 진짜 신들린 듯이 내가 예측한 게 다 나와 막 그럼 난 신나서 막 얘기한다고. 근데 탈락해요. 왜 그러냐면 외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자연스러운 본인의 모습과 자기소개서에 썼던 얘기들이 얼마나 진실인지, 진짠지, 혹은 더 배운 건 없는지, 이런 모습들이 궁금한 거지, 메이킹된, 메이드된 모습, 준비한 로봇 같은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우지 말자라는 게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면접 갔을 때 뭐라고 딱 이렇게 말해서 저 스스로 답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면접관님이 대놓고 너무 외운 거 아닌가 자네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운 티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니 그럼 뭐 일부러 못하라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할 때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간 사람들이 주로 외운 티가 결국엔 그대로 나는데 연습할 때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있는 사례나 준비한 답변들을 이미지화해서 외우세요. 이미지화. 뭐랄까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내가 직접 했던 대외 활동에서의 상황들을 마치 꿈속에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 감고서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좀 외워가시면 좋고 혹은 막 좀 약간 뻥튀기 하신 분들 있죠.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분들도 내가 뻥튀기한 부분들이 갑자기 들키지 않도록 하려면
평소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진짜처럼 막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야.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실제로 이렇게까지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화하면 그게 진짜 내 거가 되고 이렇게 면접장 몇 번 가면 진짜 내가 그거 한 것 같아요.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형화되게 외우지 말고 이미지화해라라는 걸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평소에는 그럼 면접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스펙이나 자기소개서보다 면접은요, 갑자기 막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말에 대한 감각을 좀 많이 키우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되는데,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실어봤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 보세요. 그럼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극복이 돼요. 저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 하게 되면 발표는 거의 다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럼 처음엔 부족하고 막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환경 자체에 내가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말이 막 술술 나와요. 네. 그래서 자꾸 나를 말에 대한 환경에 노출시켜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대본 없이 가세요. 대본 없이. 뭐 요새도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들.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발표하게 되면 내가 발표자면요. 메모장에 종이를 써서 그걸 들고 나와요. 그래서 안 보고 하다가 막히면 그걸 보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발표가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의 실제적인 능력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면접에 중요한 게 임기응변이나 순발력, 센스예요. 예. 왜냐면 예측한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꾸 대본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순발력이나 센스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대본 없이 스크립트 없이 가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두갈식으로 말하기 습관.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로 두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말도 똑같아요. 글이나 말이나 무조건 첫 문장에 이런 특수한 단기간에 단시간에 나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말과 글은 무조건 첫 문장에 상대방의 뇌리에 꽂히게끔 쏴줘야 돼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말할 때도 자꾸 중언부언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러지 마시고 네 저는 이게 장점입니다 하고 바로 두 발씩 치고 나간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훨씬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자꾸 놓치는 부분이고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아요. 꼭 면접에 대비하실 때 평소에 이런 연습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면접에 대한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